네, 안녕하세요. 한국인재교육원 교육강사 김재관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그 엉덩이 운동을 우리가 많이들 하시죠. 힙업을 위해서도 하시고, 그리고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이제 근력 자체가 이제 엉덩이 근력이 굉장히 잘 필요하기 때문에 엉덩이 운동 많이 하실 텐데, 오늘 엉덩이 운동을 조금 잘못했을 때 나타나는 통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엉덩이 운동을 할 때 보통 이제 스쿼트를 많이 하시지 않나요? 스쿼트를 많이 할 때 이 스쿼트라는 운동에 조금 집중을 하시기보다 이 스쿼트라는 동작에 조금 더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사실 스쿼트 자체는 아기들이 이 어렸을 때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기다가, 그쵸? 6개월 정도가 되면 기다가, 그리고 어느 순간 한 9개월, 10개월 정도 되면은 이제 쪼그려 앉아요.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려고 이제 시도를 계속 합니다. 이게 이제 쪼그려 앉았다가 일어나는 패턴이 우리가 이제 다시 학습하고 있는 스쿼트 패턴이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 앉았다 일어나는 이 스쿼트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이때 허리, 특히 이 척추의 움직임 자체가 조금 정렬 자체가 잘 맞춰지면서 움직일 수 있는 중립 척추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립척추란 무엇이냐를 먼저 조금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우리 척추는 이 하나의 뼈를 척추라고 하고요. 이 척추들의 기둥을 척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일자가 뭔가 척추의 형태일 것 같지만 사실은 아주 완만한 곡선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목 보시면 앞쪽으로 살짝 경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앞으로의 만곡이다라고 해서 전만이라고 하고요. 역시나 허리도 전만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 우리 등 쪽 보시면은 뒤쪽으로 이 만곡이 되어 있는 후만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이 만곡의 형태가 유지되면서 운동을 원하게 해주셔야지 척추의 중립을 지키면서 운동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하지만 또 운동의 개별성, 목적에 맞게끔 척추의 만곡을 좀 움직이면서 하는 운동도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빠르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스쿼트, 우리 하체 운동으로 돌아와서 이런 복합적인 관절의 움직임을 하실 때는요, 먼저 발목이 움직이죠. 그리고 무릎도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엉덩관절도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척추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립척추의 형태를 잘 기억하면서 움직임을 하셔야 돼요. 이때 발목의 움직임이라든지 고관절의 움직임, 그리고 특히나 우리 흉추, 이 등뼈는 이 뒤구분, 휴만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가동성이 조금 떨어질 수 있거든요. 이 가동성이 떨어지게 되면은 그 움직임을 이제 어디서 보상을 하냐? 이 요추라고 하는 이제 허리에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스쿼트 자세를 하시게 되면은 이 요추, 허리뼈에서 과도한 움직임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이 발목, 그리고 고관절, 엉덩관절, 그 다음에 흉추, 등뼈의 가동성이 떨어지면은 요추에서 보상적인 원치 않는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이런 움직임이 계속 이 시간이 지나면서 몸에 배기게 되면은 나는 다른 움직임을 하고 싶지 않아도 이 허리에서 먼저 움직임이 선행되어 나오는 패턴이 학습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들을 좀 중립 척추를 좀 유지를 하면서 요추의 원치 않는 움직임을, 이 허리뼈의 원치 않는 움직임을 개선시키는 방법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동작은요, 우리 브레이싱이라고 하는 동작입니다. 배에 압력을 밀어 넣어서 이 복부에 압력을 만들어 주고요. 이렇게 해서 척추의 압력 자체를 고르게 좀 분산시켜서 척추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지지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일단 이 브레이싱 동작을 하기에 앞서서 이 대상자는 복식 호흡이 조금 우선적으로 잘 돼야 합니다. 평상시에 배가 이렇게 앞쪽으로 많이 열려 있으신 분들은 호흡 자체가 앞쪽으로 이렇게 열리면서 호흡을 좀 하기가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적절하게 앞쪽과 그 다음에 옆쪽, 그 다음에 뒤쪽으로 호흡을 고르게 밀어낼 수 있는 연습을 먼저 해줍니다. 자, 대상자는 이렇게 편안하게 누워 있는 상태에서 호흡을 먼저 한번 시켜보는 거예요. 한번 호흡 편안하게 한번 해보실까요? 그렇죠. 이렇게 호흡을 했을 때 가장 이상적인 거는 배가 먼저 잘 고르게 팽창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갈비뼈가 적절하게 벌어지는 게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먼저
대상자의 배 앞쪽에다가 강하게 손을 올려두시고요. 너무 세면 또 호흡을 하기가 힘들어지니까 어느 정도 압박력만 느낄 수 있도록 올려둡니다. 그리고 제 손을 밀어내면서 한번 호흡해 보실까요? 그렇죠. 자, 이렇게 복식 호흡을 진행을 하실 때는 코로 최대한 천천히 마셔주시고 내쉴 때는 입으로 천천히 내뱉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다시 한번 코로 천천히. 그렇죠. 그렇죠. 좋습니다. 한 번 더 최대한 밀어낼 수 있도록. 자, 대상자가 잘 하신다면은 손을 떼고 한번 이 동작을 잘 하는지 한번 보는 거예요. 한 번 더. 그렇죠. 배를 앞쪽 전면으로 잘 밀어내고 있죠. 오케이. 잘 하신다면은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단계는 대상자의 옆구리를 밀어내는 거예요. 이때 옆구리를 밀어내실 때 아까 앞에서 하셨던 첫 번째 단계는 그대로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1단계 위쪽에 두 번째 단계를 쌓아 올린다는 느낌으로 진행해 주시면 돼요. 자, 배를 앞쪽으로 밀어내는 거 생각하시면서 옆쪽까지 같이 밀어냅니다. 그렇죠. 다시 1단계에 비해서 2단계가 꽤나 어렵기 때문에 손에 압박을 조금 더 주셔가지고 손을 밀어내도록 지시를 해주셔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렇죠. 대상자가 잘 하니 손을 떼고 한번 봅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적절히 잘 부풀어 오르도록. 그렇죠. 여기까지 잘 진행을 하셨다면은 이번에는 대상자의 뒤쪽으로 손을 밀어 넣습니다. 이때 허리는 과하게 뜨지 않으셔도 되고요. 편안하게 주신 상태에서 손을 가볍게 찔러 넣어줍니다. 다시. 자, 갈비뼈보다는 조금 더 배 뒤쪽으로 집중을 해주세요. 그렇죠. 그렇죠. 자, 한 번 더 제 손을 밀어냅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대상자가 잘 하셨다면은 본인의 손으로 역시나 지도를 해볼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원통 모양으로 배를 감싸 안으시고요. 자, 그대로 바깥쪽으로 밀어냅니다. 호흡을 마실 때. 그렇죠. 배에다가 약간의 압력을 밀어 넣는다는 생각으로 진행을 또 해주셔도 좋습니다. 오케이. 자, 추가적으로 우리 골반뼈의 안쪽 아래쪽, 우리 속옷 라인이죠? 우리 팬티 라인 쪽으로 가볍게 손을 찔러 넣으시고 여기까지 부풀어 오르도록 진행을 해봅니다. 그렇죠. 아주 좋아요. 다시 후. 한 번 더. 후. 이렇게 해서 총 1단계는 앞쪽, 그 다음에 2단계는 옆쪽, 3단계는 약간 뒤쪽, 우리 뒷구리라고 그냥 흔하게 표현을 할게요. 뒤쪽이고, 그 다음에 속옷 라인까지 총 4단계에 걸쳐서 진행을 해주시고, 잘 하신다면 손을 떼고 역시나 좀 지도를 할 수 있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적절하게 호흡 밀어 넣는 것을 연습을 한번 해보셨다면은 대상자가 그대로 버티는 거예요. 숨을 마셔서. 자, 우리 4단계 쪽으로 힘 다 1, 2, 3, 4단계 전체에 다 힘 술어 마시고 그렇죠. 유지, 버티는 겁니다. 마치 누가 배를 때렸을 때 단단하게 사방에서 버틴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복식호흡 기초 더하기 브레이싱 기법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브레이싱까지 하는 법을 좀 익히셨으면은 이 팔다리 움직임을 추가해서 중립 척추를 유도를 하는 법을 계속 알려드립니다. 자, 배 쪽에다가 아까처럼 1, 2, 3, 4단계 고르게 힘을 한번 줘볼까요? 그렇죠. 그러면은 대상자 앞쪽, 옆쪽, 뒤쪽까지 고르게 힘이 잘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숨을 충분히 쉬실 수가 있습니다. 잘 유지를 해주시고, 자, 오른쪽 다리를 천천히 한번 뻗어내 보겠습니다. 천천히 쭉. 자, 이렇게 뻗었을 때 척추에서는 원치 않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도록 잘 잡아주시고요. 다시 한번 천천히 끌어당깁니다. 오케이, 아주 좋아요.
오케이. 다시 힘 살짝 뺐다가 다시 고관 만들고요. 브레이싱. 그렇죠. 단단하게 잘 만들어 주시고 이번에는 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그렇죠. 다시 내려주시고요. 오케이. 자, 잘 하시니 양쪽 다리 다 팔과 같이 들어볼게요. 자, 이렇게. 오케이. 자, 이 상태에서 자, 전체적으로 브레이싱 만들어 주시고요. 단단하게 잘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만든 상태에서 팔다리를 자, 왼쪽 다리 살짝 내려주시고요. 오른쪽 팔 살짝 올려줍니다.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보신 동작일 수 있어요. 이거 데드버그라는 동작이거든요. 다시 천천히 돌아오고요. 자, 이렇게 브레이싱 기법을 이용해서 반대편도 가봅니다. 이쪽 팔은 그대로 고정. 중립 척추는 계속 유지를 잘 만들어 주시고 팔다리 움직임을 통해서 운동을 진행을 해 보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잘 진행을 하셨으면은 그 다음 동작으로 갑니다. 자, 아까 천장을 보고 누운 상태에서 브레이싱과 팔다리 움직임을 통해서 척추의 안정화를 조금 꾀했으면은 이번에 조금씩 이렇게 세웁니다. 이렇게 세우면서 조금 더 난이도를 높여가는 거예요. 자, 천천히 대상자는 무릎을 꿇게 만든 상태에서 일으킵니다. 자, 이렇게. 자, 이게 뭐냐면 척추 자체는 중립을 잘 만들어 놓은 거고요. 고관절, 즉 엉덩관절에서의 펴을 만드는 동작입니다. 다시 천천히 내려가 보시고요. 자, 이게 무릎과 발목이 제거된 스쿼트 동작이라고 생각을 좀 해주셔도 돼요. 자, 한 번 더 일어나 보십니다. 자, 이때 나는 이게 어떤 게 중립 척추인지 잘 모르겠다 라고 하시면은 이 막대기 하나를 이용하셔가지고 지도를 좀 해주시면 됩니다. 자, 머리 잘 붙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등 뒤쪽 잘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꼬리뼈, 엉덩이 쪽을 잘 붙여주십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허리 쪽에 공간이 많이 남죠. 허리 쪽에 공간이 많이 남는데 이때는 한 손바닥 하나 정도 들어갈 정도가 좋거든요. 그래서 복부를 살짝 끌어당기시고 아까 만들었던 브레이싱을 만들어 봅니다. 숨을 마셔서 척추 안정성을 잘 만들어 주시고요. 단단하게 잘 만들어 주시고 그대로 주저앉습니다. 천천히. 대상자분 지금 굉장히 떨리는 게 카메라를 통해서 지금 보이시나요? 자, 다시 한 번 더. 그렇죠. 중립 척추를 유지하면서 이 엉덩관절에서의 움직임을 다시 학습시켜 줍니다. 다시 천천히. 그렇죠. 지금 터치되고 있는 부분은 변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올라옵니다. 오케이. 2개 더. 그렇죠. 다시 천천히 올라옵니다. 다시 하나 더. 오케이. 자, 하시는 동안에 과하게 호흡을 참으실 필요는 없고요. 배에다가 힘을 단단히 하게 주셔도 호흡은 가능하다는 점. 그래서 호흡을 함께 하시면서 운동을 좀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까지 무릎을 꿇고 진행을 해봤고요. 자, 이제 서가지고 운동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이제 무릎을 꿇고 중립척추 학습하는 것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움직임을 할 때 중립척추가 계속 유지가 잘 되는지를 체크하면서 천천히 움직였어요. 자, 이번에는 대상자를 세워놓고 쪼그렸다 일어나는 패턴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아까처럼 막대기를 뒤통수, 그 다음에 등, 그 다음에 엉덩이 쪽에다가 위치를 시키고요. 적절하게 좀 잘 붙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면서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허리 쪽에는 손바닥 하나 들어갈 정도 공간을 예쁘게 만들어줍니다. 만들어주고 아까처럼 브레이싱을 만들어요. 자, 오케이, 좋습니다. 자, 과도하게 척추의 움직임이 나오지 않도록 세팅을 자 만들어 놓고 그대로 천천히 고관절, 발목을 접어서 내립니다. 그렇죠. 다시 천천히 올라오시고요. 후. 다시 브레이싱 만들고 출발. 오케이. 배에 힘 좀 더 주셔야 돼요. 그렇죠. 다시 올라옵니다. 자, 한 번 더 잡고 힘 잡고. 그렇죠. 좀 떨림 보이시나요? 떨림? 그렇죠. 원하지 않는 움직임을 내가 조절하기 위해서 힘을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자, 2개 더. 자, 배에 힘, 브레이싱 천천히.
고관절과 발목의 움직임이 잘 나오도록 후. 자, 한 번 더 브레이싱. 다시 시작합니다. 자, 대상자분은 이렇게 배에 힘을 주지 않고 한다면은 그냥 편안하게 한번 해보실까요? 평상시처럼. 오케이. 패턴 자체가 일단은 많이 좋아지긴 하셨네요. 다시 돌아오시고. 허리가 굉장히 많이 뜨는 스타일이셨습니다. 근데 이제 복부에 힘을 좀 주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불편한 느낌이 많이 좀 드실 거예요. 그래도 이제 원치 않는 움직임을 좀 내가 잡아간다는 느낌으로 운동을 좀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지금 맨몸 운동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여러 번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이어서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뒤에 있던 막대기는 치워버렸습니다. 갖고 있던 부분을 계속 상상을 하시면서 중립척추를 내가 만들어 가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더 인지를 높여서 운동을 좀 진행을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자, 머리부터 꼬리뼈까지 아까처럼 막대기가 돼 있다는 것을 상상을 하시면서, 그리고 허리에선 과도한 만복이 나오지 않게끔 잘 조절하시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복부 아까처럼 브레이싱 잘 만들어 놓으시고, 자, 천천히 내려갑니다. 천천히. 오케이. 자, 배 힘, 허리에서 과도하게 나오지 않도록 다시 천천히 일어나시고. 오케이. 자, 다시 배 힘, 브레이싱 만들고. 자, 허리 과하게 나오지 않도록. 그렇죠. 다시 일어납니다. 자, 한 번 더. 브레이싱, 배 힘. 그렇죠. 그렇죠. 배 힘. 다시 천천히 일어납니다. 천천히.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막대기 없이 그냥 진행을 해서 내가 이제 척추의 중립을 잘 지키면서 고관절과 발목의 움직임을 이끌어내면은 결국에 이제 엉덩이 운동이 잘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운동을 한번 진행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엉덩이 운동, 특히 이제 스쿼트를 좀 예시로 들었죠. 근데 다른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운동을 하실 때 척추에서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자꾸 움직임이 나와요. 그렇게 되면 이제 허리에서 통증이 발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원치 않는 움직임 내가 적절하게 조절하면서 운동하는 법을 좀 아셔야지 운동의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물론 이렇게 소개해드린 운동들이 누구에게는 맞고 누구에게는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움직일 때 중립 척추는 잘 유지가 되는데 뭐 발목의 가동성이라든지 고관절에서 찝힘이라든지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마다 조금 다르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는 뼈의 형태가 조금 이렇게 생겼어도 또 누군가는 조금 다르게 생기고, 근육의 길이가 누군가는 A만큼인데 누군가는 B만큼이고, 이렇게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많이 해보시고 내 몸을 많이 움직여서 내 몸을 잘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오늘은 엉덩이 운동 관련해서 이제 계속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다음번에도 조금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감사합니다.